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서울 도심을 회색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며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거대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체 속에 갇혀 있었다. 아우름 그룹의 신입 사원 공채에 합격하여 오늘 첫 출근을 앞둔 한서유는 젖어가는 정장 치마를 움켜쥔 채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예약한 프리미엄 택시는 10분이 지나도록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 내비게이션 도착 예정 시간은 입사식 시작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빗물에 젖은 앞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고 이대로라면 평생을 꿈꿔온 직장에서 첫날부터 지각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쓰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때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녀의 앞쪽 도로변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서유는 차종이나 번호판을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 검은색 차량이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예약 택시라고 확신하며 뒷좌석 문을 벌컥 열고 몸을 실었다. 차 안은 바깥의 소음과 습기가 완전히 차단된 채 서늘하고 쾌적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으며 은은하게 풍기는 시트러스 향기가 낯설면서도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서유는 젖은 우산을 발밑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늦어서 그러니 아우름 그룹 본사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웃돈은 얼마든지 더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운전석의 남자는 아무런 대답 없이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빤히 응시할 뿐이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강민혁은 예고도 없이 자신의 차 뒷좌석에 침입해 들어온 이 젖은 생명체를 황당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수행비서와 경호원들의 과잉 보호를 피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나왔던 참이었으나 신호 대기 중에 벌어진 이 기상천외한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민혁이 몰아 입을 때려는 찰나 서유는 다시 한번 재촉하며 제발 부탁드려요. 오늘이 첫 출근이라 지각하면 저 진짜 잘릴지도 몰라요. 라고 울먹이듯 소리쳤다.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이 당돌한 침입자를 빗속으로 내쫓는 대신 묵묵히 차를 출발시키는 쪽을 택했다. 부드럽게 가속하는 차량의 엔진 소리와 함께 민혁의 입가에는 기묘한 호기심과 냉소가 동시에 번졌다. 차량이 도심의 정체를 뚫고 매끄럽게 달리는 동안 서유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젖은 얼굴과 옷을 닦아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운전기사가 말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기 위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기사님도 아우름 그룹 아시죠? 거기 회장님이 그렇게 깐깐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면서요. 소문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던데 신입 사원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쥐잡듯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유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입사 첫날부터 찍힐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했다. 운전석의 민혁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백미러로 서윤과 눈을 맞추었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짧게 되물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냉혈한이라고. 서윤은 기사님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젊고 중후하다는 사실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당연하죠.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구조조정을 밥 먹듯이 하고 실적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린다고 하던데 제가 그런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라니 정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고 창밖으로 보이는 아우름 그룹의 거대한 마천루가 가까워질수록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다. 민혁은 덤덤한 표정으로 도로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묘한 승부욕이 솟구치고 있었다. 자신의 회사 직원이 자신의 면전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악담을 퍼붓는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기에 그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즐겨보기로 마음먹었다. 목적지인 아우름그룹 본사 로비 앞에 차량이 멈춰서자 서윤은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운전석 시트 옆에 올려두었다. 잔도는 됐어요. 덕분에 늦지 않게 도착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서윤은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을 뚫고 회전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민혁은 조수석에 놓인 5만 원짜리 지폐를 집어들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총수인 그가 고작 5만 원의 운전기사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묘하게 불쾌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지폐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으며 차문을 열고 내렸고 곧이어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그에게 달려와 우산을 받쳐들었다. 입사식이 열리는 대강당은 수백 명의 신입 사원들이 뿜어내는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단상 위에는 임원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윤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고 젖은 옷이 에어컨 바람에 닿아 한기를 느꼈지만 지각을 면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자 장내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이제 아우름그룹을 이끄시는 강민혁 대표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서윤도 남들을 따라 열심히 박수를 치며 무대 중앙에서 걸어 나오는 인물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완벽한 핏의 슈트를 입은 남자가 단상 앞에 섰을 때 서윤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그녀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마이크를 잡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저 남자는 불과 10분 전까지 자신이 운전기사라고 착각하고 뒷좌석에서 실컷 험담을 늘어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민혁은 강당을 가득 메운 신입사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정확하게 서윤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했고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다. 서윤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끼며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의 첫 출근은 시작부터 완벽하게 꼬여버렸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미래는 해고 통지서뿐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입사식이 끝난 직후 한서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주변의 소음은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려올 뿐이었다. 동기들이 삼삼오오 모여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통성명을 하는 동안 그녀는 오직 어떻게 하면 눈에 띄지 않고 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그녀에게 그런 자비로운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고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이름을 확인했다. 한서윤 씨 맞습니까? 잠시 저를 따라오시죠. 대표님께서 따로 뵙자고 하십니다. 주론 빌어나 자른다라 한지고 자라 다란이나게 다란이나 갭자 고로로 다란이나 자란이나게 다란이나 갭자게 다란이나 갭자고 부로미 다란이나 가란이나 갭자고 갭자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고 서윤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사 첫날부터 대표이사 호출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해고 통보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 절차임이 분명하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순식간에 최상층인 임원실층에 도착하자 무거운 적막감이 그녀를 짓눌렀으며 복도를 걷는 구두굽 소리조차 죄스럽게 느껴졌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대표이사 집무실은 운동장처럼 넓었고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비 내리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 거대한 공간의 중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강민혁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고 서윤을 발견하자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십시오. 5만 원짜리 택시 승객님. 민혁의 비꼬는 듯한 인사에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앞으로 모으고
죄인처럼 서 있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그 차가 제가 부른 택시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윤의 앞으로 걸어왔고 그녀가 놓고 내린 5만 원 지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윤은 그 돈이 마치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지만 민혁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용서라니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으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내 운전 실력이 5만 원어치 값어치는 했는지 모르겠군요. 그의 농담에도 서윤은 차마 웃을 수 없었고 그저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민혁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본론을 꺼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밑에서 일하려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한서윤 씨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스스로 증명할 기회를 말입니다. 서윤은 해고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할 틈도 없이 민혁이 내린 인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신입 사원 연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룹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로 발령이 났으며 그것도 민혁이 직접 관할하는 직속 팀이었다. 전략기획실은 아우름 그룹 내에서도 가장 업무 강도가 높고 엘리트들만 모인 곳으로 신입 사원이 버티기에는 지옥과도 같은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민혁은 당황하는 서윤을 향해 냉정하게 덧붙였다. 내 차에 탔던 배짱이라면 그 정도 부서는 감당할 수 있겠지요. 만약 일주일 안에 제 마음에 드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할 겁니다. 전략기획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박수가 아니라 숨막히는 정적과 날선 시선들이었다. 팀원들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리며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누구도 신입 사원인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미 사내 메신저를 통해 그녀가 대표이사의 낙하산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고 팀원들은 그녀를 실력도 없이 배경만 믿고 들어온 방해물로 여기고 있었다. 팀장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구석에 있는 먼지 쌓인 책상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거기 앉아서 대기하세요. 짐 풀 시간도 아까우니까 바로 업무 파악부터 하시죠. 우리 팀은 밥값 못하는 사람은 취급 안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누구 하나 서윤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권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녀는 샌드위치를 사들고 비상구 계단에 앉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다.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을 때 들려오는 여직원들의 뒷담화는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제가 그 택시녀라며 일부러 대표님 차에 뛰어들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완전 여우 아니니 얼굴은 반반한데 머리는 텅 비었을 게 뻔해. 서윤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르는 눈물을 참아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다짐하며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실력으로 보란듯이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오후가 되자 민혁의 지시로 서류 상자 몇 개가 서윤의 책상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팀장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이것이 그녀가 맡아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건 블루오션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입니다. 이미 엎어진 사업이나 마찬가지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쓰레기 더미죠. 대표님께서 특별히 한서윤 씨에게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 재검토를 맡기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살릴지 버릴지 결론 내서 보고하세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었고 신입 사원에게 실패를 강요하여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는 우회적인 압박이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사무실에는 오직 서윤의 책상 스탠드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숫자와 그래프들이 점차 그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들은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서윤의 예리한 직감은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다.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흐름을 비틀어 놓은 흔적들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서윤은 피곤함도 잊은 채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했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신입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한서윤의 눈앞에서 춤추던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거대한 거짓말의 파편들이 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뜨겁게 달아올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던 서윤은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몇 개의 하청 업체가 주기적으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아간 흔적을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계약들이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 내역은 모호했고 지급된 날짜는 교묘하게 회계 감사를 피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태만이 불러온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가 회사의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설계한 치밀한 횡령의 증거임이 확실해 보였다. 서윤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윤의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강민혁 대표의 숙부이자 그룹 내 실세로 불리는 최무진 전무였는데 평소 신입 사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가 직접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서윤 씨라고 했나? 어제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한다는 보고를 들었네. 우리 부서에 이렇게 열정적인 인재가 들어와서 아주 든든해. 최 전무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탐색의 빛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세우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고 최 전무가 건넨 커피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다. 과찬이십니다, 전무님. 그저 맡은 업무를 파악하느라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최 전무는 서윤의 책상 위에 펼쳐진 블루오션 프로젝트 파일들을 곁눈질로 훑어보며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을 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 자네 같은 유능한 인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적당히 정리해서 넘기고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는 게 좋을 텐데 말이야. 내가 인사팀에 말해서 더 좋은 보직으로 옮겨줄 수도 있으니 곤란한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게. 그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은밀한 경고였으며 서윤이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윤은 순진한 척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가 바로 이 횡령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무님.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배우는 단계라 이것저것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유리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쥐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최무진 전무가 신입 인턴에게 직접 접촉한다는 것은 그가 무언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거나 서윤이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방증이었다. 민혁은 처음에는 서윤을 그저 빗속의 해프닝으로 만난 엉뚱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으나 그녀가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읽어보고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 보고서에는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놓쳤거나 일부러 외면했던 자금의 불투명한 흐름이 날카롭게 지적되어 있었고 그것은 민혁이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내부 비리의 실체에 접근하는 열쇠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한서윤 인턴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최 전무 쪽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한편 서윤은 전산 데이터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본 계약서가 보관된 지하 문석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긴 복도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는 관리인에게 미리 받아둔 출입증으로 문서고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갔고 수많은 서류 상자가 미로처럼 쌓인 선반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상자 속에서 문제의 유령 회사와 체결한 원본 계약서를 찾아낸 서윤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계약서 하단에 찍힌 승인 도장은 다름 아닌 최무진 전무의 직인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그가 횡령을 주도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문서고의 조명이 팥소리를 내며 모두 꺼져버렸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 서윤이 당황하여 휴대폰 플래시를 켜려는 찰나등 뒤에서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미친 듯이 돌려보았지만 문은 이미 밖에서 단단히 잠긴 상태였다.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녀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방음 처리가 된 두꺼운 철문 밖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다.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호흡이 가라앉고 폐쇄된 공간이 주는 압박감에 서윤은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이곳에 가두기 위해 계획한 함정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서윤은 추위와 공포에 떨며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의 신호는 잡히지 않았고 배터리마저 간당간당하여 구조 요청을 보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갑자기 철문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윤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땀에 젖은 채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다. 한서윤 씨 정신 차려요. 괜찮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혁이었다. 민혁은 창백하게 질린 서윤을 부축해 일으키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락도 안 되고 자리도 비우고 겁도 없이 혼자 이런 곳엔 왜 들어온 겁니까?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민혁의 질책 섞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고 서윤은 그의 따뜻한 온기에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서윤은 품에 꼭 안고 있던 계약서를 민혁에게 내밀었고 민혁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이 작은 인턴 사원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찾아낸 진실의 무게를 느끼며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지난밤 문서고에서의 극적인 구조와 강민혁 대표와의 은밀한 공조가 무색하게도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에 들어선 한서윤을 맞이한 것은 보안 요원들의 차가운 포위망이었다. 출근 카드를 단말기에 대기도 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은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발걸음을 멈추고 수근거렸다. 보안팀장은 서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은 채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감사실로 연행했고 서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간에서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가 앉아있던 전략기획실의 책상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샅샅이 뒤져져 엉망이 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은 압수라는 명목하에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듯한 광경이었고
서윤은 자신이 하룻밤 사이에 평범한 신입사원에서 중죄인으로 전락했음을 직감하며 온몸을 떨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 같은 감사실. 조사실에는 최무진 전무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치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그녀를 향해 혀를 찼다. 내가 자네를 유능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정말 실망이 크네. 최 전무의 뻔뻔한 연기에 서윤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반박했다. 배신이라니요. 저는 오히려 전무님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찾았을 뿐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서윤의 외침에 최 전무는 콧방귀를 뀌며 테이블 위의 모니터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려주었다. 화면 속에는 서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조작된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인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것으로 위장된 이메일 내역이었다. 이메일에는 서윤이 블루오션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급여 계좌로 실제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입금된 내역까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 전무는 짐짓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네 계좌로 들어온 이 돈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긴 대가치고는 꽤 짭짤했겠어. 감히 내 횡령 증거를 찾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다니 신입사원치고는 아주 대담하고 교활해. 서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완벽한 함정에 숨이 턱 막혀왔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코 그런 이메일을 보낸 적도 없었고 돈을 받은 적은 더더욱 없었지만 전산 기록은 그녀를 명백한 산업 스파이로 지목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난밤 서윤이 문서고에 갇혀 있는 동안 최 전무 일당이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였음이 분명했고 그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이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강민혁 대표가 차가운 냉기를 풍기며 들어왔고 서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혁이라면 지난밤 자신이 찾아낸 진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모함이라는 것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다. 대표님, 저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계약서 보셨잖아요. 제발 아니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하지만 서윤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민혁의 반응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고 그는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벌레를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민혁은 최 전무가 내민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서윤 씨, 당신이 내 차에 탔던 그 당돌함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배짱이었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고 기회를 주었는데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다니 정말 불쾌하군요. 민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꽂혔고 그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민혁은 서윤의 시선을 외면한 채 감사팀장에게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한서윤 인턴을 해고 조치하고 법무팀에 넘겨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하세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겁니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 전무는 민혁의 반응에 만족한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민혁의 어깨를 툭툭 쳤다. 역시 대표님은 공과 사가 확실하시군요. 내 조카지만 정말 냉철해. 이런 독버섯 같은 직원은 초기에 잘라내는 게 회사를 위해 다행입니다. 서윤은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민혁의 차가운 태도에
더 이상 변명할 기운조차 잃어버렸고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쪽 팔을 잡힌 채 회사 밖으로 끌려 나온 서유는 자신의 짐이 담긴 종이 상자를 품에 안고 망연자실하게 거리에 서 있었다. 하늘은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듯 다시 우중충한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해고당한 그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하루아침에 범죄자 누명을 쓰고 쫓겨난 처지가 되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세상 끝까지 자신을 믿어줄 것 같았던 강민혁이 자신을 가차없이 내쳤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회사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을 때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민혁의 최측근인 김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서윤에게 손짓했다. 한서윤 씨, 여기 오래 계시면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올 겁니다. 일단 타시죠. 대표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서윤은 민혁의 이름이 나오자 발끈하며 소리쳤다. 그 사람 이름은 꺼내지도 마세요. 저를 해고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왜 그 사람 차를 타야 하죠? 김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다.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진짜 범인이 웃을 겁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일단 타세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유는 반신반의하며 차에 올랐고 김 실장은 차를 출발시켜 인적이 드문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김 실장은 민혁이 감사실에서 왜 그렇게 냉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현재 사내 곳곳에 최전무의 도청장치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대표님조차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한서윤 씨를 감싸고 돌았다면 최 전무는 즉시 꼬리를 자르고 증거를 인멸했을 겁니다. 게다가 한서윤 씨의 신병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서윤은 김 실장의 말을 듣고 멍해졌고 민혁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연기를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김 실장은 가방에서 최신형 노트북과 USB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건네며 민혁의 비밀 지령을 전달했다. 이것은 대표님께서 직접 구축하신 사내 네트워크 우회 접속 프로그램입니다. 한서윤 씨는 이제 공식적으로 해고된 외부인이니 최 전무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이 백도어를 통해 최 전무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 서버에 접속해 주십시오. 서윤은 USB를 꽉 쥐며 민혁이 자신을 믿고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민혁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로 활용한 것이었다. 서윤의 눈빛은 다시 생기로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제가 기꺼이 미끼가 되어드리죠. 최 전무가 승리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그 샴페인 잔을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은 서윤의 변화된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어느새 안전가옥이 위치한 교회의 한적한 별장에 도착했다. 별장 안에는 민혁이 미리 준비해둔 최고 사양의 컴퓨터 장비들과 생활용품들이 갖춰져 있었고 서윤은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작전 기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며 모니터를 켰고 화면에는 민혁이 남긴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시간이야. 파트너.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서윤의 심장에 불을 지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다.
최 전무는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민혁을 해임하고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서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8시간뿐이었다. 서윤은 밤을 새워가며 최 전무의 유령 회사 계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금 세탁 경로를 하나씩 풀어헤쳐 나갔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벌이는 체스 게임과도 같았으나, 서윤은 특유의 집요함과 천재적인 분석력으로 철옹성 같던 보안벽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마침내 그녀는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최 전무 명의의 비밀 계좌와 연결된 결정적인 서버로그 기록을 찾아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 최종 파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최 전무의 생체 인식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다. 서윤은 절망하는 대신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담한 제안을 했다. 실장님, 생체 인식을 뚫을 방법은 없지만 우회할 방법은 있습니다. 최 전무가 주주총회 때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해킹해서 제가 찾은 횡령 증거 영상을 그 화면에 띄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총회 당일 제가 직접 행사장 서버실로 잠입해야 해요. 그것은 발각되면 바로 체포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김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민혁의 승낙을 전했다. 대표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비는 그쳤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명예와 민혁의 회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터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아우름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고,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이 내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최무진 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뒤로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강민혁 대표의 경영 능력 부재와 최근 발생한 산업 스파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최 전무는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 아우름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풋내기 경영인의 독단과 무능이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심지어 내부 직원이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강민혁은 쏟아지는 비난과 야유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침묵을 패배의 인정으로 받아들인 최 전무 측 이사들은 득의양양한 미소를 교환하며 해임한 가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었지만, 민혁의 손목시계 초침은 약속된 시간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혁은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다. 한서윤, 지금이야 네가 보여줄 차례다. 그의 믿음은 강당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기계실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서윤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본관 지하 서버실의 통풍구를 통해 좁은 통로를 포복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온몸이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이고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비서 실장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보안 요원들의 순찰 동선은 파악되었지만, 메인 서버실로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에는 최 전무가 심어놓은 사설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 서윤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화재 경보기 오작동 유도 장치를 꺼내 들었다. 이것을 작동시키면 건물의 방화 셔터가 내려오고 혼란을 틈타 서버실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분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치의 스위치를 눌렀고, 곧이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지하 복도를 가득 메웠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무전기를 잡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유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열려있는 틈으로 서버실 내부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수백 개의 서버렉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전자두뇌의 내부와도 같았고, 서유는 곧장 메인 컨트롤 타워로 달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 전무의 발표 자료가 송출되고 있는 회선에 접속하여 그녀가 찾아낸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과 횡령 증거 영상들을 덮어 씌우는 작업이었다. 화면에는 보안 경고창이 붉게 깜빡이며 접근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서유는 민혁이 건네준 마스터 코드를 입력하며 방화벽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땀방울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일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다시피 집중했다. 전속률 99%.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서버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거기 누구야? 당장 손들어. 서유는 경호원들에게 팔이 꺾이면서도 모니터 화면에 뜬 전송 완료 메시지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다시 대강당으로 돌아와 최 전무가 마지막으로 강민혁 대표의 해임을 주창하며 표결을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음을 내더니 화면이 검게 변해버렸다. 장내가 술렁거리는 가운데 스크린에는 최 전무가 예상치 못한 낯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 전무가 유령 회사 대표와 만나 검은 돈다발이 든 가방을 건네받으며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선명한 고화질 영상 속에서 최 전무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번에 강 대표 놈만 몰아내면 아우름 그룹은 내 소나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까지만 자네가 입조심하고 있어. 순식간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주주들의 시선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최 전무는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누가 저런 조작된 영상을 트는 거야. 방송실 뭐하고 있어? 당장 끄란 말이야. 그는 단상 위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스크린을 가리려고 애썼지만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번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된 엑셀 파일과 스위스 은행의 입출금 내역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우름 그룹의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 전무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경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고 하단에는 횡령 총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최무진 저게 사실입니까? 우리 돈을 빼돌린 게 당신이었어. 그제야 강민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재킷을 정리하며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창백하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최 전무 옆에 선 민혁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보신 영상과 자료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최무진 전무는 지난 수년간 회사의 자산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신입 사원에게 누명을 씌워 매장하려 했습니다. 민혁의 시선이 흔들리는 주주들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저는 오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썩어 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아우름 그룹을 다시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강당의 뒷문이 열리며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 뒤로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을 한 한서윤이 김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모습은 엉망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단상 위에 서 있는 민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 역시 그녀를 향해 깊은 신뢰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수사관들은 최 전무에게 다가가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 최무진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허공에 대고 악을 썼다. 이건 함정이야. 강민영 내 놈이 팠어.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최 전무가 처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주주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기립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경영자와 그를 도운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한 찬사였다. 민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서윤에게 다가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혁에게는 오직 서윤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싼 슈트 재킷을 벗어 흙투성이가 된 서윤의 어깨에 덮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수고했어요. 한서윤 씨, 당신이 해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해냈군요. 서윤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민혁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대표님, 저 해고 안 당하는 거 맞죠? 그녀의 엉뚱한 질문에 민혁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해고라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아우름 그룹의 1등 공신이자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혼란스러운 주주 총회장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고 민혁과 서윤은 그 중심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만이 공유할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오해는 풀렸고 악당은 물러갔으며 자신의 능력은 증명되었지만 그녀는 이 화려한 무대가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민혁의 곁에 서기에 자신은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환호하는 인파 속에서 조용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후광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 당당해지기 전까지는 이 남자의 옆자리를 욕심내지 않겠노라고 말이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아우름 그룹에는 눈부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며 최무진 전무의 구속과 함께 그를 따르던 부패 세력들이 대거 축출되면서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이제 그룹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 일명잔 다르크로 불리며 직원들의 선망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으나 정작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걷는 곳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감탄 섞인 시선이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한서윤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정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를 구한 영웅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호기심에 가까웠다. 서윤은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운 좋게 로또에 당첨된 신데렐라에 불과한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정직원 전환 계약서가 놓여 있었지만 펜을 든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머뭇거릴 뿐 선뜻 서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비가 유난히 서글프게 느껴지던 어느 날 오후 강민혁 대표는 서윤을 집무실로 호출하여 티타임을 제안했다. 그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직접 내린 커피를 서윤에게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한서윤 씨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회사를 구한 영웅이시라면 좀 더 어깨를 펴고 다니셔도 될 텐데 혹시 원하는 보상이라도 따로 있는 겁니까? 민혁의 농담에도 서윤은 웃지 못하고 찻잔의 테두리만 만지작거리다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대표님, 저는 오늘부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직원 제안은 감사하지만 제 능력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발언에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굳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능력이라니.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이 회사도 없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능력 증명이 어디 있습니까?
서윤은 민혁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우연히 대표님 차에 탔고 우연히 문서를 발견했고 대표님의 보호 아래 작전을 수행했을 뿐이죠. 만약 다음에도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도 제가 제 힘으로 대표님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저는 대표님의 그림자나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마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떠나려는 겁니다. 저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빛나는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민혁은 침묵 속에 잠겨 서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애정과 자존심을 읽어내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란 여자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 예상을 빗나가는군요. 그냥 편하게 내 옆에 있어도 될 텐데 굳이 험한 길을 택하겠다니 말릴 수가 없겠네요. 그는 다시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한서윤 씨의 뜻을 존중하죠. 대신 약속 하나만 합시다.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겠다고. 그때는 내가 상사가 아니라 남자로서 당신에게 다가가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시작을 위한 잠시의 쉼표였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비가 잦은 초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서울 도심은 여전히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어리숙한 인턴 사원이 아니었으며 글로벌 컨설팅 펌의 수석 컨설턴트로서 당당하게 인천공항 입국장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그녀의 가방에는 우연이 아닌 실력으로 쌓아 올린 수많은 성과들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귀국하자마자 쏟아지는 스카우트 제의를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얄궂게도 하늘은 2년 전 그날처럼 구멍이 뚫린 듯 폭우를 쏟아붓고 있었고 택시 승강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서윤은 우산을 펴들고 도로변에 서서 하염없이 택시를 기다렸지만 빈 차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고 빗물은 야속하게도 그녀의 구두를 적시고 있었다. 그때 빗줄기를 뚫고 낯익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서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녀는 홀린 듯이 그 차를 바라보았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는 대신 뒷좌석 문이 열리며 우산을 받쳐든 남자가 차에서 내렸고 그는 2년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깊어진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빗속에 서 있는 서윤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우산을 씌워주며 입가에 장난스러운 미소를 띄었다. 택시 기다리십니까? 손님, 이번에는 요금이 꽤 비쌀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짐짓도도한 표정으로 민혁을 올려다보았다. 글쎄요, 기사님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시면 팁은 두둑하게 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빗속에서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민혁은 서윤의 짐을 받아 트렁크에 실은 뒤 조수석 문을 정중하게 열어주며 말했다. 어서 타시죠. 이번 목적지는 아우름 그룹이 아니라 내 마음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릴 수 없습니다. 종신 계약이거든요. 서윤은 민혁의 닭살 돋는 멘트에 피식 웃으면서도 행복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여전히 서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시트러스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민혁은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고 빗길을 헤쳐나갔다.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나 긴장감이 아닌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민혁은 운전하는 틈틈이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서윤 역시 그의 손을 맞잡으며 이 순간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다. 당신이 없는 동안 회사가 꽤 심심했습니다. 유능한 전략가가 없으니 일이 통 진행이 안 되더군요. 민혁의 투정 섞인 말에 서윤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회장님은 그냥 결제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차가 신호 대기 중에 멈춰서자 민혁은 몸을 돌려 서윤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진지하게 변했다. 서윤아,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그리고 나를 기다리게 해줘서, 이제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을 거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그리고 내 인생의 반려자로서도. 민혁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 반지가 아닌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커플링이었다. 서윤은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그렁해졌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민혁 씨. 저도 당신 곁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이제는 당신 옆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신호가 바뀌고 차는 다시 부드럽게 출발하여 빗속을 뚫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빗방울은 차창을 때리며 춤을 추고 있었지만 차 안의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폭풍우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한때는 오해와 편견으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등을 맞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서윤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택시인 줄 알고 탔던 이 차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고이자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차는 어느새 민혁의 자택이 있는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고 비는 점차 잦아들어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도착했습니다. 손님 요금은 평생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네, 알겠습니다. 잔돈은 필요 없으니 평생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두 사람을 태운 검은색 세단은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세상 그 어떤 계약서보다 더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름의 계약과 함께 말이다.